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김대호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주가 상승폭을 크게 키웠던 종목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한화오션 또는 APR 같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탄탄했던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엄청난 실적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고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도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집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조에 맞춰서 하반기에 엄청난 고성장을 하는 기업들 또는 본격적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턴어라운드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 순매수가 강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보면서 하반기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들 함께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 당연히 수익률이겠죠. 실제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상반기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같은 경우는 평균 수익률이 무려 132%나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9%대에 그쳤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이라도 이 외국인 투자자를 조금 따라가 보면 어떨까라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니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참고를 해보시면서 모두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함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늘까지의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수급 상위 종목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4일 월요일부터 8월 7일까지 조회한 결과고요. 지금 수급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카카오라든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안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수급이 폭발하고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안내를 드리고 싶은 종목은 카카오란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를 좀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해당 종목 오늘자 약 10% 정도 급등을 해주면서 뒤늦게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쓸어담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약 4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부담감이 심하지 않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실적 개선까지 나와주면서 정말로 기대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뉴스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오늘자 카카오의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고민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 이유를 제가 들어봤더니 AI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컨소시엄에 선정되지 않았었죠. 그것 때문에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걱정할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번 AI 컨소시엄의 가능성이 원래부터 굉장히 낮았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이전에 이제 컨소시엄 현황해가지고 발표된 거 이 자료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컨소시엄 구성 기관을 비공개로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요 협력사가 챗 GPT를 운영하고 있는 오픈 AI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을 손봐가지고 조금 더 그거를 우리 걸로 만들어가지고 응용을 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AI 플랫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소버린 AI, 그러니까 우리만의 AI를 만들자라는 취지에는 조금 어긋났던 부분들이 있었죠. 따라서 제대로 된 컨소시엄까지도 발표가 안 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카카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AI 관련된 발표가 딱 나오자마자 카카오 측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발표를 즉시 진행을 했었죠. 원래부터 스테이블 쪽으로 좀 집중을 했었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AI 분야와 이 스테이블 코인 분야를 두 개를 나눠서 보았을 때, 사실 스테이블 코인 분야 같은 경우는 카카오만큼 플랫폼을 잘 구축해둔 기업이 대한민국에 몇 개 없습니다. 해봐야 네이버 정도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AI 같은 경우는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SK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심지어는 삼성이라든가 LG까지도 전부 다 AI 관련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경쟁자가 많을 수는 있겠으나 이 대기업들 중에서 이 생태계를 전부 다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은 손에 꼽기 때문에 경쟁력이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AI랑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크게 밀리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모가 무려 2674억 달러까지 성장을 한 상황인데,
지금 연초 대비해서 무려 3분의 1 정도가 성장을 한 거예요. 거의 30% 정도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되면서 3년 안에 무려 7,5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됐을 때 대한민국에서 선두주자로 이 생태계에 발을 뻗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 HBM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 선두주자를 딱 먹자마자 10만원대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거의 30만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선두주자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 이런 시도를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의 재정 정책에도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지하 경제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의 정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엄청난 속도로 쏟아붓고 있죠. 뭐 민생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입을 진행을 하면서 예산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근데 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 세금을 억지로 올리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 경제에 숨어 있는 자금들을 찾아내서 이거를 추적해가지고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제도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추적이 되는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좋든 싫든 이번 정부에서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월달에 여러분들 혹시나 코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이제 6월달에 국세청에서 우편이 하나 왔습니다. 이제 해외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을 전부 다 신고하세요라고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지금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인력을 투입해서 전부 다 수작업으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제도적인 부분들이 개편이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추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을 전부 다 지원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추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점유율 1위 기업일 뿐만 아니라 증권, 금융, 보험, SNS 이외에 다양한 경제 플랫폼을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점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이 정도 전달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세부적인 분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카오의 실적 먼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약 38%, 순이익 같은 경우는 97% 정도 증가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계 실적으로 보더라도 14%에 140% 정도 증가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성장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분야의 진출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높은 매출액과 영업이익까지도 현재 컨센서스보다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좋은 실적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0년도에 4조 원 나오던 매출이 2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치 역시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가 오신다면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고, 2023년도 24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왔던 이 쇼크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 건데, 이 관련해서 지금 조정 전부 다 끝났고 정상 궤도로 이제 다시 진입을 해주는 만큼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들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러한 환경들이 좀 이어지고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다 보니까 8월 7일 오늘자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둘 다 엄청나게 많이 쓸어 담은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100만 주 정도를 또 쓸어 담았네요. 사실 기존에는 매수가 들어오면 그만큼 이탈을 해버리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다가 이번에 새롭게 다시 한번 긍정적인 수급들이 이어지는 만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가 정말로 앞으로 꾸준하게 하반기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6월달에 급등했다가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졌던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자로 인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가이드가 나온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새로운 도전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달려볼 수 있겠구나 라는 의견이 압도적인 거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매도가 한동안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잔고도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 공매도도 일부 상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트 간단하게 한 차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자에 10% 정도 급등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께서도 너무 급하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닥 구간 잘 잡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뭐 새로 진입하거나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싶다면은 현 구간에서는 일단 그냥 보유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기회는 계속해서 옵니다. 이제 차트라는 거는 파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애매하잖아요. 지금 단기적인 지지선이 55,000원 구간, 저항대가 7만원 구간에 존재를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새롭게 진행하는 건 아무 메리트가 없습니다. 하단 구간이나 상단 구간이랑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손익비가 동일하죠. 내가 짧게 매매를 하든 길게 매매를 하든 1%라도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면은 그런 자리는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급하게 보기보다는 6만원 아래 구간까지 조정이 나오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분할 매수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확실한 모멘텀이 나오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 좀 관망을 하시다가 7만원 다시 한번 돌파하고 안착해주는 순간이 올 거예요. 웬만하면 해당 구간은 이탈 크게 안 하려고 할 겁니다. 7만원 구간 뚫고 안착하는 구간들 오면은 그 자리는 좀 기간을 줄이면서 맥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6만원 이하 구간에서 매수를 하던가 7만원 돌파 이후 안착한 시점들을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들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추가로 모아가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사실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도가를 잡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 기존의 저항대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지만 지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급까지 좋으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실제 AI 분석도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 구독자님들 후원 통해서 만들어졌던 AI 차트 분석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차트 분석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참고사항이지 여러분들 정답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서 참고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선과 저항선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지금 화면과 같이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중단기 관점으로 지지선이 58,000원부터 6만원 구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만원 제가 아래에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지선이 58,000원에 1차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2차적으로 56,500원 구간이 있으니까 해당 내용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선 같은 경우는 67,000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67,000원부터 약 75,000원 구간까지 저항대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 내용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트 분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에 전부 다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이따가 설명드릴 테니까 어쨌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카카오 굉장히 매력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전달을 드렸죠. 오늘자 아침 오전 8시 18분에 전달드린 내용이고요. 자리도 좋고 실적도 좋고 공매도까지 상환 나오기 너무나도 좋은 날이다, 매수 관점 유효하다까지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자 이렇게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영상 내에서 소개드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드릴 거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은 관련된 내용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종목들, 유튜브에서 소개드리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또 피드백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종목들도 전부 다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내용들도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실 종목은 카카오의 그룹사 중에 다른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할 거예요. 카카오페이.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 2분기에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죠. 1분기 대비해서 2배 정도 성장하는 모습, 영업이익치가 2배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던 기업이 드디어 정상 궤도로 진입하는 시점입니다. 턴어라운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에 여러분들 종목들을 편입하시면은 좀 장기 관점으로 보셨을 때 알짜배기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장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죠. 아무래도 실적이 없다 보니까 뭔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래야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흑자로 전환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으로 거래대금 늘어나면서 추세 돌린 시점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상 흐름도 한 차례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요, 정배열로 지금 완벽하게 돌아선 상황이에요. 6월달부터 스테이블 코인 탄력 받아주면서 정배열 형성 골든크로스 나와주면서 완벽하게 된 상황이고요. 최근에 급등했다가 조정이 나온 자리가 60선 부근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60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하죠. 최근에 실제로 해당 구간에서 지지받아주면서 오늘자에도 일부 소폭 반등하는 모습 나왔는데 오늘 캔들 종가 기준으로 해서 단기 이동평균선들까지 전부 다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중단기 관점으로도 좀 탄력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함께 좀 수급이 동반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중단기 관점 지지선이 현재 6만원에 존재해 있고 저항선 같은 경우는 8만원 구간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서 여러분들 중단기 관점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한 차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외국인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매집을 시작했던 구간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월달 말부터 해서 한 6월달 초까지는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도 매집이 들어왔었어요. 그 구간들을 고려를 해본다면은 사실상 4만원에서 5만원 구간에 외국인 매집이 상당 부분 들어왔었는데, 차익 실현은 지금 거의 다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7월달부터 8월달까지 한 달간 매도 나온 거 보면 한 30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지금 기존에 들어왔던 물량들은 전부 다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수급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실제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물량 소진을 하고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대금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만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는 모습 나오면은 이전 고점 구간 8만원 구간에서 9만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좀 튀어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에도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이제 본격화되는 건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중장기 관점으로 꾸준하게 모아갈 수 있는 탑픽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카카오페이가 되는 거니까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드렸었던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도 사실 그 당시에 성장성 좋은 거 모두가 알고 결국에 진행될 거 알았는데 실적이 안 나와서 아직 시작하는 국면이라서 무시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한다면은, 꾸준하게 모아가신다면은 결국에 빛을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니까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도 분석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중단기 관점 지지선은 현재 62,000원 구간 그리고 55,000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62,000원, 55,000원 구간이면은 지금 박스 구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항선 같은 경우는 66,000원부터 76,000원 구간인데, 1차적으로 지금 위치하는 자리의 저항대 라인 같은 경우는 금일 거래대금 어느 정도 발생을 해주면서 소화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저항 라인인 76,000원부터 8만원 구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관점으로는 이 정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중장기 관점으로 모아가기에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에는 좀 계속해서 모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 그룹주들 그리고 네이버까지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 그룹사 관련된 이야기는 텔레그램 방에서 좀 더 전달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구독자님들 이벤트 혜택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저희 주식전쟁 유튜브 영상이 저녁 8시마다 매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장중에 올라오는 이슈들 놓치시는 분들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텔레그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설이 된 부분인데, 이제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는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최근에 강조드렸던 소룩스 같은 경우도 오늘자 약 16% 정도 상승했다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자 장중에 2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 내에서는 제 관심 종목들 전부 다 일괄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장중에 그리고 실시간 뉴스에 따른 관련주들도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저희 주력 레포트 방도 함께 개설이 되었는데, 저희 주식전쟁 구독자님들 위해서 이번에 주력 포트폴리오를 또 새롭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총 5개 종목으로 해가지고 포트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독자 20만 명 달성까지 열심히 달려갈 건데, 그때까지 무료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운영을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5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현재까지 편입된 종목은 총 3개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1개 종목은 지금 바로 편입이 또 가능한 상황이고, 이제 2개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전부 다 편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1개 종목 추가로 편입이 될 건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미코 같은 경우는 저희 13,500원 구간에서 전부 다 편입을 진행을 했던 구간이고요. 해당 구간에서 편입한 이후로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현재까지 수익률은 약 20% 이상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력주로 볼 수 있는,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수급 상위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님들께서는 혹시나 이런 종목들이 필요하시면은 저희 레포트방 전부 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실적 내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부분이고, 단기 관점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도 전부 다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8월 5일자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는데, 그날 상한가에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오늘까지도 소폭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실제 매매할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따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텔레그램에 대한 이야기들은 영상 마지막에서 참여하시는 방법 전부 다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내용 이어서 영상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세 번째 종목 우리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할 텐데, 다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수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급 상위 종목 중에서 현재 고점 구간이 아닌 종목들 중에 하나를 찾아보자 라고 하면은 대한전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부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시장 환경을 고려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와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기업을 왜 확인해봐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재료로 기억을 하면 좋을 만한 거는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전력 쪽에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대부분 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발표가 진행되고 실제로 착공만 진행이 되면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제도적인 부분들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전부 다 해결이 되고 프로젝트 진행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번 하반기에서 가장 큰 재료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AI는 한 차례 발표 나올 거 나왔고, 민생지원금도 나올 거 나왔고, 뭐 방산이라든가 원전 관련해서도 이슈 대부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좀 재료가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올 만한 정책 이야기들은 다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관련된 소식 어떤 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포인트는 이 공사 비용이에요. 최소 20조 원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전선 기업이니까 케이블이 얼마나 들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최소 20조 원에서 케이블 비용으로 책정이 된 비중을 보면은 약 4조 원 정도가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전선의 점유율이 약 30% 정도 되는 상황인데, 그냥 단순 계산한다라고 봤을 때 1조 원 이상의 프로젝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 내용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해적 케이블 그리고 고압 케이블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LS전선이랑 대한전선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큰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들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추가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외에도 생각할 수 있는 재료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두 번째로 또 생각을 하면은 좋을 만한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소식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오늘자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모습 나왔는데,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쪽에다가 이 전선 관련된 공장들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유율도 그쪽 부분에선 괜찮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의 핵심 종목으로 또 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AI 산업 활성화를 한다고 지금 전력 부족 이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분야까지 수혜 기업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현재 공장까지 추가로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전선의 또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현재 상반기 수주 잔고만 무려 2.9조 원이 쌓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대규모 계약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플러스 에너지 고속도로 또는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앞으로 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업 분석 보면서 차트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전선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3조 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주 잔고가 거의 시가총액만큼 올라와준 상황이죠. 그만큼 안정적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매출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2022년도까지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024년도부터 본격 정상화된 상황이고요. 이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실제 매출이 반영되는 2026년도 이후로부터는 폭발적인 성장까지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기대감들이 살아나면서 주가 역시 2024년도부터 한 차례 크게 튀어오른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일부 주가가 크게 튀어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관련해서 전부 다 주가는 상승은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거래대금 크게 늘어나주면서 현재 이전 고점 물량들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단기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좋은 매매 타점이 오면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단기 관점으로 지금 가장 안정적인 자리는요, 62동 평균선에 근접했을 때 지금 해당 구간에서 계속 지지받고 있는데, 근접했을 때 한 15,500원 구간인데 이 자리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혹시나 지지를 받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진다 라고 하면은 이 단기 관점으로 혹시나 이제 17,500원 구간까지 돌파가 다시 한번 나오면은
돌파했다가 이번엔 좀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수급도 굉장히 탄탄하고 거래대금도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착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17,500원 구간 안착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그 자리도 또 15,500원과 비슷하게 맥점으로 보실 수 있는 자리니까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한번 사이클이 크게 올 때마다 한 5만원 구간까지 좀 튀어 올랐던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끼가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제 하반기 중에 25,000원에서 3만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목표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한전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AI 차트 분석 도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01440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단기 관점으로 지지선이 지금 15,900원부터 13,500원 구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차 저항선은 17,000원, 2차 저항선은 19,500원 구간이 있는데 이 자리들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대한전선 역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저희 텔레그램방에서 추가적인 코멘트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드릴 거고요. 지금 전선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분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혹시나 대한전선 외에도 관련된 종목들 중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생기면은 언급 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련된 내용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대한전선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대한전선과 조금 연결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한전 KPS 여러분들 보실 필요 있다라는 점 언급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됐죠. 전기 대비해서 이제 영업이익치를 보면은 급격하게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크게 상승한 걸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예상했던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리고 25년도 1분기에 쇼크 대비하면은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현재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기부터 다시 한번 정상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뭐 전력 설비 또 더 나아가서는 원전까지 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에너지 분야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냐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아까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했으니까 이것도 좀 연결드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한전 KPS는 주로 하고 있는 업무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유지보수입니다. 보시면은 화력, 원자력, 송변전, 대외 해외 사업을 영위하면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지 보수를 하면은 전부 다 이제 한전 KPS에서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원전도 계속해서 조금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 에너지 역시 본격적으로 설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 보수에 대한 먹거리가 많아진다는 점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정부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전부 다 한전 KPS 측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아까 총 투자 규모 20조 원 이상이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지보수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친환경 에너지 분야는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된다는 점 한전 KPS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간 이익치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먹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너지 설비가 증축되면 증축될수록 이제 수십 년 규모의 사이클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한전 KPS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 정도 나왔던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뭐 은행 적금 들어갈 바에 사실 이런 종목들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전 KPS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 지금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수급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 수급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5월달까지만 해도 순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최근 들어 좀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5월달, 6월달 수준까지 주가가 전부 다 조정이 나온 상황이라서 60선에서 지지받은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수급 전환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순매수세가 좀 연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금융투자와 연기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순매수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방어를 상당 부분 잘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한전 KPS 역시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이전 고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해당 내용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선 같은 경우는 중단기 관점으로 이제 62동 평균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62동 평균선은 5만원대 초반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만원 구간 지지라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선 같은 경우는 6만원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강한 매물대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 구간에서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6만원 구간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다시 한번 발생하면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쇼커버링을 좀 기대를 크게 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환경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쇼커버링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대금 없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게 되면은 해당 구간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하고 다시 눌렸을 때 확대하는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대금이 많아진다면은 해당 구간 웬만하면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안착하는 시점에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좋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 한정 KPS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이 한정 KPS 같은 경우도 10만원 구간까지는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바닥 구간에서 이제 원형 바닥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대금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이전의 영광 찾아가는 거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배당만 생각하더라도 매력 포인트가 굉장히 높은 종목인데 꾸준하게 좀 길게 볼만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총 4개 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 관련된 모든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방에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드리고 혹시나 주력 포트폴리오로 편입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편입들었던 이 미코 같은 경우도 매일같이 수급 분석하면서 장중에도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요. 장 마감 이후에도 전부 다 피드백을 좀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수급은 어땠는지 등락률은 어땠는지 전부 다 언급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주력 포트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오늘 안내 드린 종목들 중에서 이런 종목들 기대하시는 분들 계시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텔레그램 입장하시는 방법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지금 저희 유튜브 영상 시청하고 계신데 구독 안 누르신 분들 한번 눌러주셔야 되고요.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저희 댓글 링크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설문조사로 넘어오게 되는데 한 30초 정도면 전부 다 진행을 할 수 있고 관련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저희 영상 제작에 참고하고 있으니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전부 다 체크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게 되시면요 이렇게 링크를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 마지막에 있는 링크 이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전부 다 저희 텔레그램에 바로 입장이 되시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지금 좌측에 보이는 실시간 트레이딩 이슈방으로 입장이 되실 텐데 여기 보시면 고정된 메시지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레포트방 링크도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레포트방으로 이렇게 입장을 하시면은 저희 주력 포트폴리오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영상 내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AI 차트 분석 프로그램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차트 분석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레포트방까지 들어오셔가지고 해당 내용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링크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교재를 전부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기본적인 이론 내용들부터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매매 전략들 전부 다 담아놨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 투자자분들도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매매하는 전략들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설명 하나하나 넣어서 작성을 해놨으니까 한번 따라서 여러분들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제가 사용하는 차트 전략들 역시 전부 다 차트 설정들 역시 전부 다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혹시나 이게 지금 보시면은 신호 나오고 주가 올라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트 설정 좀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검색식 같은 것들도 있는데 제가 매매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 댓글 이벤트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저희 구독자 20만 명 달성까지는 계속해서 무료 컨텐츠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거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오늘은 댓글 아직 안 남기셨다면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시장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최대한 여러분들 옆에서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주식전쟁 채널 내일 저녁 8시에도 다시 한번 방문해서 모두 좋은 내용들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